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MB골드 김태훈 매니저입니다. 자, 먼저 뭐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워낙 앞에서 이제 김동훈 매니저님께서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시장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낙폭을 또 확대했던 것도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또 할 수도 있었던 1,480원 정도 또 돌파하면서 금융위기 이후에 또 최고 수준에 도달을 했다.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제 시장이 많이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. 자, 특히나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환율이 급등을 했었을 때 사례를 본다면은 뭐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 당시에 국내 이제 이 리스크에 대한 이 컨트리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항상 보는 지표가 있죠. 바로 CDS 이 프리미엄이 있는데요. 그 당시에서는 이제 700bp 정도까지 올라갔었지만 최근에는 30에서 40 정도 요 구간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거와 좀 맞물리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선은 지금의 이 펀더멘털적인 우리 국내 이슈에 대한 펀더멘털 이슈보다는 약간 이런 정치적 이슈나 이 대외 좀 약간의 이 펀더멘털과 무관한 이슈 때문에 최근에 좀 환율이 올라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환율에 대한 이런 상승의 흐름은 좀 속도 자체가 조금 단기적으로 좀 과도하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부터는 오히려 반대로 또 이 환율이 조금은 안정화될 수도 있다라는 포인트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. 오히려 저는 역으로 지금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반면에 이제 제가 최근에 지난주부터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이제 저는 관심을 갖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오늘 시장이 어려워도 반도체 섹터는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. 특히나 제가 이제 최근 제일 많이 포인트를 잡아드렸던 게 뭐 이 브로드컴이라는 제2의 엔비디아로 부각받고 있고 지난밤에도 미국장에서 또 나름대로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종목들 뭐 디자인하우스나 팹리스 또는 뭐 IP 기업들 이외에도 이 HBM 쪽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 HBM 관련된 종목을 포트에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선은 리뷰를 먼저 도와드리고요. 그리고 제가 또 편입할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ISC부터 리뷰를 좀 도와드릴게요. IS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어제 이 자리에서 오늘 이제 반도체 종목들 리뷰를 좀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제가 어제 이제 공개 방송을 할 때도 반도체 섹터는 한 번의 조정 파동은 나오겠지만 다시 한번 상승 파동 나올 가능성이 높은 섹터다. 그래서 지금부터는 줍줍을 해야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ISC 같은 경우에 오늘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제 이제 장대 음봉이 달렸지만 뭐 추세 자체 이탈한 거 없고요. 전반적으로 뭐 정고점에 대한 부분들 바닥 잡아놓고 오늘 양봉 달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 시장에 대한 부분들만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는 흐름들만 투심만 개선된다면은 다시 한번 이 정고점 돌파하면서 추세적인 상승을 유지하지 않을까. 저는 그렇게 희망하고 있고 그렇게 전략을 잡아가고자 합니다. 자, 그래서 우선은 목표가는 79,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6,000원 가격 전략 기존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리뷰할 종목은 제가 저가 부근에서 좀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BHE라는 기업입니다. 자, 최근에 이제 장대 항봉이 한번 나와놓고 나서 수익권이 한 6% 정도까지 올라갔었어요.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제 약간의 이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이지 않는 약간 지루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자, 지금 이 지난밤에 이제 미국장에서 애플의 주가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. 뭐 일각에서는 뭐 뚜렷한 이유 없이 상승했다라고는 하지만 뭐 내년에 또 이 아이폰 판매, 특히나 이 AI 쪽과 맞물리면서 이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좀 있었고요. 자,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자회사, 이 BHEVS라는 이 테슬라에 들어가는 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관련된 이 협력사 등록에 대한 또 이슈까지도 같이 붙었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 약간 눌리면 나오더라도 아직까지 시장에서 나간 흔적은 없다.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뭐 당장 가지는 않더라도 조금은 더 눌릴지언정 그래도 좀 저는 보유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가격 전략은 기존대로 19,500원 목표가 잡고요. 손절가는 15,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오늘 반도체 종목 HBM 관련해서 최근에 상당히 좀 전망이 좋고요. 실적까지도 받쳐줄 수 있는 기업 하나를 바로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현재가부터 말씀드릴게요. 현재가는 37,600원, 종목명은 PSK 홀딩스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이제 이 HBM 쪽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 관심주로 항상 제가 주목을 했던 종목인데요. 오늘은 물론 뭐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만약에 시장 대비해서 이 주가 자체가 뭐 일봉이나 주봉상에서 이 부담이 있던 자리였다면은 저는 이 종목을 조금 더 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살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이제 추세를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. 물론 아직까지 이 추세, 이 기술적 추세 자체를 돌렸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더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안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. 우리가 주봉상에서 뭐 고점끼리 연결을 했었을 때 추세선을 한번 연결을 해본다면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상승 여력은 있다. 하지만 여기서 이제 저항받고 약간의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선은 HBM 쪽 관련된 부분들은
올해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저는 담아갈 때다. 내년까지도 바라보고 가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종목은 약간의 단기적인 눌림은 나올 수 있습니다. 왜냐? 어제,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. 예, 그래서 분할로 좀 접근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왜 이 종목을 선택을 했는지는 제가 자료 준비를 했으니까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HBM 성장성뿐만 아니라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같이 한번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최근 뭐 HBM 쪽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 분위기 자체가 변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사실 이 공개 방송 최근에 지난주부터 계속 반도체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수요처가 이 HBM 쪽 시장 내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거다. 네, 그래서 처음으로 이야기 나왔던 게 바로 이 브로드컴이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HBM4에 대한 러브콜을 보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. 특히나 이제 제2의 엔비디아로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 이 브로드컴의 주가 상승이 상당히 또 견고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이런 부분들, 이 브로드컴이 내년 하반기에 나올 HBM4 시장에 큰 손이 된 거는 이 주문형 반도체 시장 확대와 궤를 같이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지금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 뭐 무조건 모든 반도체를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우선 이 주문형 반도체 쪽 관련된 이 커스텀 반도체 관련해서 최근에 이 브로드컴이 약간의 불을 지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, 자,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그동안 HBM 쪽 관련해서 기대감은 있었지만 항상 실망감까지 같이 나왔던 게 엔비디아를 뚫지를 못했습니다. 근데 저는 오히려 이번 이 브로드컴이 삼성과 하이닉스의 HBM4 러브콜을 보냈다라는 거는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 엔비디아에 치중될 수 있었던 이런 이 수요처, 이 공급처에 대한 부분들, 그죠? 이 수요처죠, 어떻게 보면. 이 고객사 자체를 다변화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되는 거고,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엔비디아를 잡지 못했던 부분들을 오히려 약간 뭐라 그럴까요?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, 우선은 이 엔비디아 제품의 턱없이 높은 가격에 질린 빅테크들이 앞다퉈서 이 브로드컴에 맡긴 이 주문형 반도체의 HBM을 붙이는 식으로 AI 가속기 제작에 나섰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HBM 쪽 관련된 분위기 자체는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엔비디아에 치중을 했었다면 지금 여러 고객사들 확보되면서 고객사 다변화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HBM 시장 내에서의 흐름 자체가 변화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고요. 자, 다음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나왔습니다. 바로 이 테슬라. 이 테슬라에서 AI 및 슈퍼컴퓨터용 차세대 HBM4 메모리 확보를 위해서 AMD, 엔비디아와의 라이벌로 부상을 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HBM4라는 이 메모리 반도체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뭐 AMD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런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도 AI나 이 슈퍼컴퓨팅용에 들어갈 수 있는 HBM4 메모리 확보를 위해서 지금 라이벌로 부상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. 제가 오늘 장중에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밴드에다가 이 외신 기사를 하나를 올려드렸었는데 바로 이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실제로 이 맞춤형 AI 반도체 시장 규모 자체가 올해는 120억 달러 정도 수준에서 27년도까지 300억 달러 수준으로 뭐 CAGR 이 연평균 성장률 기준으로는 34% 성장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HBM 관련된 수혜주를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해봤고요. 자, 다음 자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왜 PSK 홀딩스를 제가 선택을 했을까라고 봐야 되는데, 자, 우선은 HBM4에 대한 이 특징을 보시면 이 TSV, 이 개수 증가에 따른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뭐 기존에는 1024개의 어떻게 보면 이 구멍이 뚫려 있던 부분들이 이 HBM4로 넘어가게 되면은 2048개까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수의 증가는 첨단 장비의 수요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. 여기에 포인트를 잡았고요. 특히나 이 개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리플로우 장비나 이 디스컴 장비에 대한 수요가 같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들의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. 자, 지금 테슬라도 HBM4를 요구를 하겠죠. 그리고 이 브로드컴도 HBM4를 계속 요구를 할 겁니다. 그래서 이 HBM4로 넘어가는 시기에서 제일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PSK 홀딩스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, 자, 그러면 이 리플로우 장비가 뭐냐? 이 TSV를 형성하고 나서 이 솔더범프 쪽 고르게 퍼뜨리는 역할을 하고, 디스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정 중에 남아있는 이 찌꺼기들, 이 잔여물을 제거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있고요. 특히나 내년에는 워낙 미국 기업들이 돈을 잘 보고 있습니다. 내년에도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그 AI와 관련된 이 캐펙스, 이 자본 지출에 대한 것들도 여전히 성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된 부분들도 반사이익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이번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역대 최고치 실적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지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이연으로 인해서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지만 이제는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4분기에 좀 양호하게 나와준다면
실적 되죠. 전반적인 내년에 대한 HBM 시장에 대한 성장성 되죠. HBM4로 넘어갔었을 때 반사이익 얻을 수 있죠. 주가 최근에 오랫동안 눌려 있죠. 자, 그러면 오히려 이 PSK 홀딩스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조금 끌고 가는 전략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,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려볼게요. 자,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44,500원, 그리고 손절가는 3만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공개 방송은 없고 제가 주말에 공개 방송을 할 예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녹색 밴드 김태용 검색을 하시면 거기다가 자세한 내용 일정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